사소한 거긴 한데 제가 이런 것도 좀 가능하면 각 부처에서 좀 관리 찾아주면 좋겠어요. 사람들 속에 섞여서 얘기를 듣다 보면 이런 얘기를 듣게 돼요. 소위 이제 집합 건물 또는 뭐 상가 이런 데 관리비 받잖아요, 관리비. 이게 꽤 오래된 건데 요새 이제 임대료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근데 관리비를 올리면 안 되죠. 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관리 비용을 나누는 건데 거기에 무슨 수수료니 뭐 이런 것들을 붙여가지고 바가지를 씌우거나 아니면 수도 요금이 100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그 10개 그 지분을 가진 사람들한테 그 20만 원씩 받아가지고 200만 원 받은 다음에 100만 원 내고 100만 원 자기가 가지고 이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많아요. 심지어 관리비 내역 안 보여줘요. 숨겨요.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은폐되어 있지만 사실은 범죄 행위에 가깝죠. 기망일, 사기일 수도 있고, 뭐 횡령일 수도 있고. 하여튼 아주 나쁜 행위이지만 그 일상적으로 관리비는 더 받을 수도 있어. 옛날부터 그랬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이게 사소해 보이긴 하지만 제가 이 얘기하면 아이고 저 대통령이 또 무슨 저런 사소한 일을 가지고 얘기하나 이럴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문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수백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게 다 부조리죠. 이런 것들을 좀 찾아내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면 제도 개혁도 좀 하고요. 여하튼 국무위원 여러분들 포함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일이 너무 많아져서 힘들다고 합니다. 뭐 실제 힘들 거예요. 점점 더 힘들어지겠죠. 그러나 물리적으로 너무 힘들어진 상황이 되면 인력도 좀 보강할 필요는 있고요. 너무 그런데 인색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정말로 중요한 거는 공무원이 힘들면 국민은 편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힘들어 또 잘 견뎌주시면 좋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이후 회의는 국무총리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한두 가지만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산불과 가축 질병이 동시다발적으로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함양 산불이었는데 오늘은 또 밀양 산불입니다. 각 부처가 특별히 긴장감을 갖고 대비해 주시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산불 방역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속하고 투명한 소통이 우리 정부의 방향인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세금, 규제, 부담금 등 국민께 부담이 될 수 있는 사항은 반드시 신중한 논의를 거쳐서 준비되고 정제된 방식으로만 메시지가 나가야 된다는 점을 각 부처에서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가짜뉴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 메시지에 대한 각종 보도나 온라인 흐름을 각 부처에서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왜곡이 있는 경우에 즉각 바로잡는 노력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안 토의로 바로 들어가도 될까요? 산불이 왜 이리 많이 나는 거예요? 글쎄 지금 뭐 이게 계절상 건조한 것도 그렇고 강풍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실 우려를 하고 있는데 3월에는 예년의 경우에 더 난다고 합니다. 100헥타르 이상 대규모 산불이 작년의 경우에 하루에 그러니까 작은 것까지 하면 20여 건, 큰 것이 막 4-5건이 동시다발적인 경우도 있어서. 근데 지금 대통령님께서 사실은 우리 정부 들어선 이후에 헬기 투입 시간을 30분 정도 줄이는 조치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불이 났을 경우에 진압은 매우 빨라지고 피해는 줄어들었는데 작년 대비 올해 산불이 60%더 발생했다는데 그 이유가 대체 뭘까? 그러니까 이게 건조하고 바람 많이 기상 불고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걸 작년 대비 올해 갑자기 기상이 그렇게 나빠질 것 같지 그걸 않거든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분석을 좀 해서
좀 가능한 방안이 뭔지 한번 찾아보시죠. 예. 대통령 지금 현재 상황은 일단 눈비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이번 겨울에서 건조함이 심한 것이 가장 특징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평균 보면 일평균 8에서 10건 정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지금까지는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진압을 예, 빠르게 하고 하니까 그런 있고요. 건데. 예, 그리고 지금 밀양 산불 경우에도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본 것으로는 85% 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또 기상 예보도 있고 해서 그 진화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원인 분석을 1차적으로 좀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1위가 화목 보일러에서 그 불꽃이 보일러에서? 튀어서 바람이 부니까 이제 그 이게 산 근처에 있는 예, 민가에서 민가에서. 불이 나서 옮긴다. 예, 그래서 어제 파악을 해보니까 3만 호 정도가 화목 보일러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의 농정국장들을 통해서 화목 보일러 보유하고 있는 마을들 찾아서 좀 관리를 부탁을 어제 드렸고요. 네네. 예, 그리고 그 두 번째 원인은 이제 좀 떨어져 있지만 주택 건설 같은 거 할 적에 날씨가 추운 후에 불을 피우지 않습니까? 그 불꽃이 튀는 게 있고요. 세 번째가 그 영농 부산물 소각을 농촌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년에 비하면 많이 줄긴 했지만 저희도 이것도 좀 근절을 할 수 있도록 소각하지 말고 파쇄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화재 발생 건수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원인 제거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말씀처럼 저희가 헬기 투입도 늘리고 특별히 인명에 대한 대피를 빨리 하는 것 쪽으로 정리해서 그건 줄었는데 그 원인 부분을 더 분석해서 발생 자체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산림청장이 결혼돼서 그런데 야간 헬기 투입은 아직도 훈련 중이에요? 예, 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훈련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조만간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그러십시오. 네, 그러면은 현안 토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촉법 소년 연령 하향 논의 법무부 차관께서 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법무부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은 14세 미만으로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약 70년 동안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형사 미성년자의 범죄가 증가하고 그 양상도 흉포화되며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까지 계속 발생하여 형사 미성년자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22대 국회에서도 형사 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하향하는 형법 및 소년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입니다. 형사 미성년자 기준 연령 하향에 대해서는 찬반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형법 제정 이후 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성숙도가 높아졌고 범죄가 흉포화됐다는 것을 근거로 주장하며 반대 입장에서는 형사 미성년자에 대해 소년법상 보호 처분이 가능하고 수용기관에서의 범죄 학습, 부정적 낙인 효과가 발생하는 점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외 입법례는 7세 미만부터 16세 미만까지 다양하게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형사 미성년자 연령 하향 검토 시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첫 번째로 형사 미성년자 범행의 사건 수가 증가하고 죄질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21년 대비 25년에 형사 미성년자 범행 건수는 11,677건에서 2만 1,000여 건으로 약 80% 증가했고 같은 기간 성폭력 범행 건수는 398건에서 739건으로 85%가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형사 미성년자인 12세, 13세에 대하여 보호처분 중에 가장 중한 처분인 소년원 송치처분이 급증하는 등 죄질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형법 제정 후 소년들이 신체적으로 성숙했고 사회 환경도 변화함에 따라 민법상 성년 연령과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피선거권 연령이 하향됐지만 형사 미성년자만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민법상 미성년자도 제정 이후 약 50년 동안 유지되다가 2011년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아졌는데요. 당시 주된 개정 이유가 청소년의 조숙화 및 사회 경제적 현실 반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는 소년 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서 2022년 소년 범죄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다수의 예방 및 재범 방지 대책을 시행했지만 여전히 형사 미성년자의 범행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제는 형사 미성년자 기준 연령 하향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가 필요하고 법무부도 금일 토의 내용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14세 미만